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아침 9시 30분 해가 쨍쨍하게 떴습니다. 저희와 함께 스타트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진행의 이화선. 두려워 마세요. 무서워 마세요. 날 따라오세요. 수익날 준비하고 날 따라오세요. 네, 댄싱킹이 아닌 스위킹 마홍일 대표입니다. 와, 스위킹 마 대표님. 네. 노래 연습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네, 운전하고 오면서 합니다. 그렇군요.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노래도 픽해 오시지만 여러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이 주식 종목도 픽해 드리고요. 이 선물 상품까지 픽해 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또 투자 황금 비율, 주식시장, 파생시장, 최적의 투자 황금 비율까지 찾아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방송 보시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주시면 되겠는데요. 070-4404-1777번 그렇죠? 하단에 보이고 계시죠? 013-3366-8288번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한다고 막 트로트 불러드리는 건 아닌 거죠? 두려워 마세요. 네. 네,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도 내려주시고 옷도 굉장히 포도주와 같은 축배를 들 수 있는 의상을 또 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디스윅 이코노미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고요. 그래야지 다음 주 장 여러분께서 잘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오름세로 좀 마감을 했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어요. 렘데시비르의 임상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하면서 또 그리고 유가가 V자 반등을 실현해내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던 모습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 유가가 정말 다이내믹했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참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유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제는 마 대표님의 얼굴들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자, 마 대표님, 이번 주 우리가 어떠한 이슈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 했더니 역시나 원유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우선 지금 처음에 스타트가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이 제가 원유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할까? 아니면은 뭐 이거는 또 특정인들 매니아층만 하는 건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와, ETF와 ETN을 사는 개미들의 매수 금액이 얼마 되신지 아시나요?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엄청나다는 건 그냥 찍는 거죠. 네. 아니요, 근데 엄청나게 네, 조 단위가 조단위죠. 넘습니다. 네. 이번 주만 조 단위가 넘게 사람들이 매수를 한 거예요. 화선 씨도 매수하고 싶다고 했다가 막 맞아요.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어요. 들어가도 되냐고. 네, 그때 제가 자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엄청나죠. 지금 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은 ETF, ETN 또는 해외 선물로 직접 거래 또는 관련 주식 중모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맞아요? 지금 얘가 한 게 미국 얘기야, 미국에서는 더 크게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원유 이 저점은 정말 기회다 하고 잡아야 한다. 엄청나게 샀는데 마이너스 40%. 어머, 어떡하면 현재 그런 좋아요. 상황이라고 합니다. ETF. 네. 저 엄청나게 지금 손실 구간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조 단위의 이제 ETF를 구매한 사람들의 한 5천억 가까이 날아가지 않았나. 아이고. 현재 상황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계리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할 때 뭐 콘덴고, 뭐 계리율 이런 얘기들을 일부러 어려울까 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분이 요즘에 콘덴고 때문에 원유 가격이 너무 안 좋죠. 이제 너무 흔한 용어가 돼버린 거죠. 흔한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레이더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정말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이 원유 가격에 관심이 많구나 해서 제가 뭐 골드만삭스랑 메릴린치나 또 다 뽑아봤는데 내용들이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제가 따로 뽑은 겁니다. 뭐 정리한 거고요. 우선은 통신은 뭐 ETF에 장기 투자할 거 투자들을 뭐 걱정된다 이거예요. 네.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제가 요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에 ETN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ETN이 돈 된다.
올라갈 거다. 이게 고점이 15,000원이었는데 눈에 보였는 15,000원 가격이 2달 전에 있는데 지금 600원이야.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6,000원만 돼도 10배인데.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현재 가격은 이 선물가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은 어떤 그 고정 가치가 있어요. 고정 가치에 맞춰서 이 상품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데 지금 그 가치에 딱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은 신한 신한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0원 정도가 되는 게 맞는데 600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과거를 통해서 보지 말고 현재 원유 가격의 선물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서 정확한 그 적정 금액을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정지를 시키고 단일가 매매 시키고 막 국가적으로 또는 증권사에서도 혹시나 불똥 튈까 봐 금감원에 좀 눈치 보기 식으로 이거 이렇게 사지 말아라. 이거 지금 위험 종목이다 막 하면서 이제 사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ETF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현재 괴리율이 크니까 하지 말아라. 차라리 할 거면 ETF를 해라라고 하는데 ET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장 폐지가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거의 안 되는데 현재 사람들이 ETN에 제가 이제 1조를 그러면 사람들 어디다 쓴 거야? 어디에 산 거야? 라고 다 순위별로 뽑아보니까 와 레버리지 ETN을 그렇게 많이 샀더라고요. 1, 2위가 다 레버리지 ETN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냥 자 죽거나 먹거나 이렇게 배팅을 하시는데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걸 옆에도 귀동냥하면서 듣고 그냥 불나방처럼 불나방이라는 표현이 있죠. 불나방. 불나방이 뭔가요? 불이 났는데 이쁘다 하고 슉슉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타 죽어요. 타 죽죠. 네, 타 죽을 때 느낌은 어떨까요? 고통스럽습니다. 네, 제가 회원과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좀 약간 32세 여성분이었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도 이렇게까지 슬프지 않았는데 ETN 물리니까 더 슬퍼요. 와닿았어. 정말로 이게 ETN이 왜 이렇게 슬프냐? 그만큼 원유가가 올라도 안 오르는 거야. 이미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지금 14달러짜리를 20달러에 사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는 내용들이 이게 정말로 현재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가격은 14달러인데 그걸 20달러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리하게 사는 겁니까? 불리하게 사면은 나중에 올라도 안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도 하지 말아라.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도록 할게요.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역시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것도 보니까 무서워지네요, 대표님.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이다. 네, 최악. 자, 지금 원래 그래요. 대공황 때 셧다운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대공황이 아니라 대봉쇄라고 표현을. 대봉쇄요? 네, 봉쇄. 봉쇄는 그러니까 잠가놓은 거죠. 네네네. 그거는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화관 지금 연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집에만 있고 어디 못 나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봉쇄가 됐다. 그래서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됐다 이런 건데 사실 현재 나스닥을 보면은 고점에서 쭉 떨어졌잖아요. 네.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온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올라갔죠? 네, 4분의 2.5? 이 정도 올라왔어요. 4분의 2.5요? 네, 4분의 2.5. 그럼 5분의 3인가요? 네. 5분의 3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제가 계산하니까 4분의 2.8인가 이랬는데 아무튼 5분의 3 가까이 절반 이상 올라요.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기억나시죠? 네, 양봉 입고 나서 양봉입니다. 이제 양봉 갈 거야 했는데 이제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정말로 예측을 하고 배팅을 해서 수익을 냈었는데 아무튼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대공황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좋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가 시장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 거다. 왜냐하면 후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거란 트리거,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그 라인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심이 아직도 많고 부양책을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부분들로 이런 기사들 너무 이렇게 보면서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려고 뽑아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불안을 너무 작용시키는 기사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괜찮다. 저희와 함께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70-4404
010-444-1777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 괜찮으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주식시장 그리고 파생시장 통틀어서 여러분께 다음 주 최적의 황금 비율 찾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주식시장, 파생시장 통틀어서 여러분께 최적의 황금 비율 찾아드리는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본격적으로 또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 방송했었을 때 마 대표님께서 주식 파생 현금 비율을 3대 4로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번 주도 완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수익 났다면 오늘은 뭐 톱니가 한 2개 정도 빠진 정도? 12개 조금 중에서? 아깝다? 네, 좀 아깝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5일은 이렇게까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번개 맞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정말 협소한 상황이 났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톱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아쉬움 이번 주에 다 만회를 해드리는 거죠? 그럼요. 지금 네, 코팅하고 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삐까번쩍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비율 저희 방송 말미에 전달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을 책임지러 와주신 전문가분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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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빵긋 인사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라돌이에요. 네. 네, 보라돌이.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주식시장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네. 네. 안 나는데. 안 나요? 아유, 이렇게 맞춰주셔야죠. 보라돌이가 네. 오늘 좀 쟤밖에 안 간이 남은 것 돌겠네요. 같아요. 네, 바로 우리 불세 전문가신데요. 여러분의 계좌를 수익으로 활활 타게 해드린다라고 하시죠. 네. 오늘도 인생 종목 가지고 와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활활 태워드리는 불세입니다. 이번 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굉장히 힘든 한 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원유 가격이 사상 최대의 폭락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증시도 역시나 조정이 나왔고 게다가 지금 북한, 김정은 리스크, 건강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였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이 많이 튼튼해진 탓에 이제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활활 태워드릴 특급 종목 2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종목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역시 저희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믿음직스러운 그런 또 전문가님 또 마 대표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황금 비율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게 뭐 설전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유가까지 좀 어지러웠던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이슈가 될 만한 일정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최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추가 대책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강력하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회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행동 제한 명령 완화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번 주에 일부 실적이 나온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에도 좀 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장의 핵심은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책주 중에서 SOC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미 크게 상승이 나온 뒤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저번 주에 강조드렸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클로로킨 관련주라든가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은 이미 지금 급등이 나온 뒤에 오히려 악재가 나와서 지금 금요일에는 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올랐다가 급락 나왔다고 다시 매수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이슈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위주의 테마로 종목을 편성을 한다면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 시장의 핵심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제가 저 불세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좋은 뉴스도 나오고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계속 출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든 없든 결과가 나와야 우리 시장이 불확실성을 조금 더 해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급등하고 급락을 반복하는 M자 모양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도 크게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현재 흐름을 유지하는 정도로 좀 시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앞에서 설명드린 북한 김정은 건강 이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로 악재가 나온다면 막 급락 나온다고 무섭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점에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셔서 이제 이 보유 종목의 평균 단가도 좀 낮추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처럼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오고 그런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가 매수세에 이어진다고 해서 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추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급등할 때 이렇게 쫓아 사는 식의 매매, 아까 불나방들이 불타오르는데 들어가면 타 죽는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제 떨어질 때 저점 매수 좋은 종목을 저점에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설명을 드리면 역시나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가 1%가 오르면 코스닥은 2%가 오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1%가 떨어지면 코스닥은 2%가 떨어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개인 위주의 주도주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은 대부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좀 춤에는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세 전문가에게 성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실시간 채팅방 보니까요. 그냥 불세라고 지칭해주지 않으시고 갓불세다라고 지칭을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수익을 잘 주시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마 대표님 진짜로 우리 저번 주에 가지고 와주신 종목들 흐름 좋지 않았어요? 네, 우선은 저번 주에 다왔던 이제 차바이오텍 그리고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이 지금 갑자기 이제
뭐 급락 포인트들이 나왔어요. 우선은 뭐 갑자기 뭐 오일 가격이 막 마이너스를 찍지 않나. 관광 뭐그 김정은 김정은이 그냥 갑자기 뭐 죽었다 뭐 이런 말 사망설 나오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죠. 네, 뭐 뉴딜 정책의 어느 정도는 또 뭐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은 안 됐어도 그래도 수익 구간인 건 확실하고 9%대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온 부분들은 뭐 그래도 뭐 사실 많은 분들이 한 5% 먹으면 파시는 분도 많아서 네, 목표가 안 지키는 사람 많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차바이오텍 같은 건 추가 전략은 어떻게 가면 될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차바이오텍하고 제로투세븐 제가 간단하게 점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바이오텍 차트 보시면 제가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300원 제시해 드렸었어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7,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뭐 사실 그냥 약수익 중입니다. 뭐 화요일에 잠깐 급등 나왔을 때 파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약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이게 잘 올라가다가 하필 18,000원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 화요일에 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그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훌륭하게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이제 금요일에도 그 어제 시장 마감 직전에도 건강 리스크가 나오면서 또다시 시장이 출렁였는데 그래서 차바이오텍도 금요일에는 소폭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제가 드린 제약바이오 재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나스닥 상장사 플루리스템 테라퓨틱스 주가가 폭등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또 올랐더라고요. 지금 저점에서 6배가 올랐어요. 예, 이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핫한 게 줄기세포거든요. 이제 코로나19 줄기세포 이제 관련주로서 엮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6월 달에 이제 코스닥 150 지수 편입을 하는데 거기에 차바이오텍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됐었다가 작년에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때 코스닥 150 지수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들고 가십시오. 그렇다고 뭐 또 막 몰빵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차분하게 그냥 적당히 매수하셨으면 들고 가시면 제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걱정하지 말고 홀딩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헤딩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게 사실 이런 종목들은 들어간 타이밍과 또 실시간으로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참여하는 포트를 같이 받으면서 무료 참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올라갔을 때 VI 걸렸을 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방송 때는 그냥 일주일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는 장에서는 빠르게 팔고 빠르게 다시 사고 이런 단타성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실시간 참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참여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이거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도 가지고 와 주셨었잖아요. 바로 제로투세븐이었는데요. 또 실시간 채팅장에서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제로투세븐 어떻게 추가적인 전략 챙겨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투세븐 제가 매수 가격은 8,100원에서 8,4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0,00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렸었고 손절가는 6,700원 설정해 드렸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 8,2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제로투세븐은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SOC 관련주, 그 뉴딜 정책 등으로 그 예산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저출산 관련으로도 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목요일에 급등이 나왔다가 역시나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뭐 말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김정은 때문이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OECD 가입 국가 중에 세계 최저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이슈는 나올 수 있고요.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중국의 한한영해제 이슈라든가 시진핑 방안 또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저출산 관련주가 많이 없어요. 네.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제로투비 뭐 이런 거밖에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저출산 얘기 나오면 묶인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완전 슈퍼 여당이 되면서 밀 수밖에 없겠죠. 네, 말한 거 지켜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도 되지만 손절 라인은 좀 지켜줘라. 네,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들까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쉬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장에서 공략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갑불세 불세 전문가님. 예. 네, 이번 주에도 그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활활 태워드릴 두 종목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큐리언트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큐리언트는 제가 매수 가격은 24,000원에서 25,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7,000원, 2차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1,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에서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큐리언트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으로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회사인데요. 2016년에 신규 상장을 했었고 그 당시에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 자체는 이 종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기술 특례 상장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큐리언트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대주주로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그 23일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그 프랑스 대사가 이 파스테르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한국 코로나19 대처 모델의 우수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하고 그 대웅제약, 그 대웅그룹 아시죠? 그 우루사 만드는 거. 네. 그 대웅제약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성분의 그 치료제 임상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가 뭐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구충제예요. 구충제 성분으로 그 이제 임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최근에는 렘데시비르나 클로로퀸이 핫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수십 배에 달하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고 지금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아실 거예요, 다들. 구충제 관련으로 암을 치료한다 이런 내용이 핫했었는데 이제 실제 구충제 성분으로 임상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큐리언트는 이제 해당 임상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제인 Q203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인 Q301 그리고 항암 치료제인 Q701 등의 임상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회사이고요. 이게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이 재료로 6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등 그 뜨거운 감자였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도약을 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큐리언트였네요. 네, 큐리언트 사실 지금 미국의 그 사망자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긴급 질문하시는데 잘 네.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모르겠다. 네, 자 아무튼 5만 명이 넘었어요. 네. 5만 명이 사망자가. 네. 아니, 엄청 늘었네요. 지난주에 이번 주. 3만 명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때도 물어봤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3천 하려고 하다가 천인지 네, 만인지 그래가지고 혼났잖아요. 헷갈렸는데. 네, 그리고 지금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확진자는. 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뭐 82초만 쓰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예요. 네. 네, RNA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쉽게 변종이 잘 됩니다. 그쵸? DNA보다 10만 배 가량 변종이 잘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볼라, 뭐 인플루엔자, 그리고 사스 그리고 에이즈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RNA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바이러스라고 유명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바로 잡히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속적인 뭐 테마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은 바로 큐리언트였고요. 다음 주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하면 또 아쉽죠. 자, 두 번째 종목 까볼까요? 네. 예,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활활 태워드릴 두 번째 종목 바로 DPC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DPC는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그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방탄소년단 관련으로 해서 항상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PC는 매수가는 8,100원에서 8,500원 제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 9,80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 15,000원까지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설정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3차 목표가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드린 이유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 그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때까지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그 2월 달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그 당시에 DPC가 주가가 12,000원 정도까지 폭등을 했다가 그 타이밍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주식이 폭락을 했었죠.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IPO를 총괄하는 주간 사단이 그 사옥에서 이제 이런 상주 근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상장 예비 심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고 하는데 올해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빅딜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그 예상 기업 가치가 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이미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상장 시에는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3대장주인 SM 그리고 JYP, YG를 제치고 총대장주로서 발돋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DPC의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해당 주식을 이 주식이 상장을 한다고 보았을 때 기대 수익이 최소 금액으로 상장만 해도 1,000억 원 이상은 기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상장 전까지는 이 기대감이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죠. 한한령 해제 이슈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한령 해제가 이슈에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또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던 시장을 지금 우리가 잘 극복을 해왔는데 이제 이 시기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성장과 함께 한류 열풍이 이제 세계로 이어져서 우리나라도 좀 더 멀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마 대표께서 주식시장 어떻게 또 다음 주 정리하고 계시는지 들어볼 시간입니다. 보라돌이 마 대표님. 네, 보라. 말이 섞이네. 자, 우선은 간략하게 할게요. 이제 파생도 좀 굉장히 할 말이 많아가지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수급과 또 굉장히 빠른 변동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큐리언트나 DPC 같은 경우는 둘 다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다는 거는 갑자기 확 VI치고 올라갔다가 확 내려올 수도 꼬리 달 수가 있는 꼬리에 대한 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상담을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분한테 시청자분들에게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이제 DPC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모아님보다 가면 정말 크게 갈 수 있어서 3차까지 준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제 화두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종목들이고 끼가 있다. 이 끼라는 게 있는 종목만 계속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또 이렇게 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우선 약보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손절 라인 꼭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이미 오른 종목들 너무 올라타다가는 굉장히 큰 코 손배입니다. 그런 생각 조금 많이 하시고 조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식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큐리언트와 DPC 좀 꼬리를 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꼬리가 위아래로 다 달릴 수가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생각합니다.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추이 잘 지켜볼게요. 이제부터는 파생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생시장, 원유가 너무너무 화두였어가지고요. 또 기다려지더라고요. 파생 전도사 파전이십니다. 영웅전산원 전문가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계좌에 영원한 성공 투자 길잡이가 되고 싶은 영웅 전찬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유익한 자료 가지고 출연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 한 주도 마홍일의 투자한금 비율과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오일이랑 또 금 가지고 와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 추천을 드렸던 상품 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원유 수요가 급감하고 그리고 이미 생산해 놓은 원유 공급가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 오일 가격이 다시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진정세로 인한 세계 경제가 다시 재가동이 되거나 또는 주요 산유국들이 다시 대규모 추가 감산 합의를 해야만 원유 가격이 다시 코로나19 이전 가격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는 좀 차트 화면을 통해서 지난주 추천드렸던 상품픽 중 하나인 이 오일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은 제가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이벤트와 또 이번에 20-05 월물, 크루드 오일 선물 만기일, 즉 만기일 등 겨박제가 겹쳐가지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20-06 월물 크루드 오일 손절가는 20달러였고 4월 21일 유가가 한번 폭락 정도, 사상 초유의 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 조금 손절되는 부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4월 21일 오일 가격이 7달러까지 하락한 것에 비해서 다행스럽게도 정말 지난주 방송에서 손절가를 워낙에 보수적으로 20달러로 제시드려가지고 정말 폭락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큰 손실을 다행스럽게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일 추천 드릴 때 같이 추천드렸던 골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오일과 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다르게 이번에 목표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일 때는 매수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좀 상품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눌림이 나올 때 그 눌림목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과 그리고 주식에는 없는 해외 선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매도로 진입 그리고 매수로 진입, 양방향 포지션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골드를 제가 현재 사상 최고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자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골드는 1800달러에서 1750 매도 포지션으로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차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4월 20일, 4월 18일이었죠. 4월 18일 토요일 방송에서 골드 1800달러에서 1750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80달러를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4월 20일에 진입가 라인에 정확히 진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21일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1차 목표가인 1680, 1680 달러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드는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해외 선물이나 이런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이해되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라인은 그날 시가와 고가를 대비해서 평균값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제가 드린 진입 라인 중 1710달러에 제가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4월 21일 저점이 1666달러 기준으로 1차 목표 청산 라인이 1680달러에 청산했다고만 가정을 해보면은 골드는 좀 오일과 다르게 틱 단위가 0.1 단위로 움직이고 환율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틱 가치가 12,000원 정도 됩니다. 4월 20일 1710 매도에 진입을 해가지고 4월 21일 1680에 청산했다고 하면은 총 300틱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는 한 계약으로 진입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총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이번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오일과 다르게 오일은 정말 아까 우리 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운전하다가 벼락 맞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건 예상도 못했었고 그 누구도 정말 뭐 마이너스 유가 사상 초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30년이나 40년 뒤에 이건 다시 한번 해자가 될 정도로 되게 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우리가 오일은 피할 수 없었지만은 즉 벼락은 피할 수 없었지만 골드 진입 라인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진입 라인이 정확했고 또 청산 라인도 정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골드 300틱은 정말 많이 먹은 거예요. 많이 수익을 냈고 사실 그 오일의 손절 라인이 생각보다 짧았고 네. 손절을 했는데 손절 왜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잘 막은 거지. $20. 네, 제가 저도 손절을 했는데 손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활짝 맛있게 치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아, 치맥 드셨어요, 그때? 네, 아 이거 진짜 잘 팔았다. 내가 진짜 현명하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손절하고도 왜냐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또 말 안 듣는 분들은 혼나야 돼. 왜 손절 안 지켜요? 네, 그 손절은 건강 또 지켜야 되고요. 또 잡아드릴 텐데 골드는 또 잘 먹었죠. 거기에 대한 수익을 그 이상으로 손실 다 맺고 수익 날 정도로 300튀기면 굉장히 크게 먹은 거고 이거를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잡아낸 거는 정말 나이스한 거죠. 네, 수제자 닿습니다. 네, 너무. 근데 손절이 아픈 게 아니라 현명한 손절을 해서 치맥을 부르는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치매. 네, 진짜 이의무식 곱빼기 시켰어. 아, 네. 역시 많이 드신 거 알겠어요. 그럼요. 네. 지혜로웠던 손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원유 ETF, ETN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아까 전에 뭐 불나방이다 이런 표현도 써주셨는데요. 우리 파생 전도사 영웅 전찬남 전무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네. 뭐 타이거 원유 선물도 있고요, 삼성 레버리지, 뭐 ETN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장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해가지고요. 근데 정확히 이게 국제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정말 이걸 기회라고 판단해가지고 네, 삼성전자도 빠질 때, 삼성전자도 하락 나올 때 네, 저점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정말 이와 같은 동일선상으로 유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ETF나 ETN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떤 분석도 없이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석도 또 겁도 없이 정말 좀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한 상장 지수 펀드인 ETF와 그리고 ETN만 하더라도 네, 투자 자금만 해도 2조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2조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게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정말 ETF나 ETN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니까는 뭐 내가 손실 중이라고 해도 다시 그냥 홀딩하면 즉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ETF와 ETN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만은 주식과는 다르게 원금 전액을 손실 입을 수도 있는 파생 상품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가는 4월 20일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고 4월 21일도 연이어 하락했을 때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입으신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ETF와 ETN은 미국 원유 현물 가격과 그리고 선물 가격 차이, 즉 계리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계리율은 우리가 정말 정확히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네, 수익을 볼 가능성보다 손실 입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대안 투자를 네, 좀 한다고 하면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라든지 원유 뭐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ETN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해외 선물을 통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라든지요. 즉 원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일은 이번에 목표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와 정반대로 골드는 네,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300%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골드라든지 또는 항생 또는 나스닥 또는 S&P 같이 이런 지수 매매를 네, 지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나 ETN 매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도 크게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TN, ETF보다는 해외 선물 쪽을 좀 더 공략해 보자. 그거는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저 MC기 이전에 또 트레이더 전문가잖아요. 네. 그 당연한 거예요. 불리한 게 아니라 정정당당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아 저기는 축구 선수가 막 그 축구하시고 뛰어오는 난 맨발로 뛰고 있으면 이겨요 저요. 저요. 밟히면 아프잖아. 네. 지금 맨발로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ETN 같은 경우 레버리지 ETN은 제가 좀 계속 경고했지만 그거를 지금 너무 많이 싸졌다고 사시면은 안 됩니다. 그거 살 생각 있는 분이 채널 돌려 안 봐도 돼요. 아 진짜 안 보고 싶어. 정말로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ETN 싸다고 주변에서 추천하면 사지 마시고 차라리 해외 선물을 저가 매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자 여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하나하나 설명 다 해드려요. 문자로 물어보셔도 되고 번호도 물어보셔도 되니까 어찌됐든 다 설명해드립니다. 차라리 정정당당한 게임을 해라. 이 부분들. 네.
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070-4304-1777, 013-3366-8288번입니다. 네, 요거 위에 계속 써 있으니까 네, 네. 꼭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네, 처음에 놀이했듯이.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외 선물 진입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진입할 수 있는 상품 좀 알려주세요. 손찬남 전문가님. 네, 이번 한 주는 조금 대북 리스크라든지 오일 리스크라든지 네, 이런 조금 국내 이벤트와 해외 이벤트까지 겹쳐가지고 이번 한 주는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파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정말 쉽지 않은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좀 투자하시면서 네, 수익을 좀 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좀 최선의 상품 선택과 또 매수 진입, 정확한 매수 진입 라인으로 최고의 결과를 좀 내기 위해서 오일과 골드 두 상품 역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20-06 월물 크루드 오일 매수 진입 라인은 한 13달러에서 12달러 진입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에 진입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매수 라인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왜? 지난주처럼 정말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16달러를 제시드리고 싶고요. 2차는 19달러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가 있다면 역시 손절 라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9달러로 좀 제시드려서 네, 20-06 월물 크루드 오일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표 달성을 했던 골드 진입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포지션은 매수의 진입이 아니라 매도의 진입, 즉 하락한다는 거에 예상을 하고 네, 수익 하락한다는 거에 예상을 하고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진입 라인은 1700달러에서 1680달러 매도에 진입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 청산 라인은 1650달러에서 1630 그리고 2차 청산 라인은 1600에서 1580까지 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손절 라인은 1750달러 제시드려서 20-06 월물 네, 골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은 매수, 또 골드는 매도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 대표님의 이 파생시장 정리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뭐 부족한 부분은 위에 번호하면 다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오일 가격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가격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가격 기다리시면 되고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큰 박스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안정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파생하면 무조건 이거 무섭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또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장은 주식장이 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와, 김정은 설이 떨어지지 않나, 코로나가 나오지 않나, 더 무서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해외 선물을 같이 한번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 부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음 주장 주식, 파생, 현금 어떤 비율로 가져가면 좋을지 보라돌이 알려주세요. 네, 보라. 네, 자, 우선 주식 비율은 30%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 주식. 네, 그 이유는 종목 자체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훅 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서 그런 거고요. 자, 파생은 40% 가도록 하겠습니다. 40. 네, 우선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 하지만 잡힌다면 충분히 큰 수익 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나머지 몇 프로인가요? 30입니다. 네, 현금은 30%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황금 비율 완성! 네, 우리 보라돌이 마 대표님과 함께 3대 4대 3 비율 챙겨봤으니까요. 다음 주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보라돌이 하고 오셨는데 또 실시간 채팅방에서 다음 주는 뚜비였으면 어떻겠냐라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뚜비. 예, 연두색 있으시면 기대해 볼게요. 저희 다음 주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우리 안 쉽니다. 네, 안 쉽니다. 자, 그리고 전화와 문자 가능하니까요. 위쪽으로 꼭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꼭 수익 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응원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